전해드립니다. 우리 지역 예술가들의 일상과 작품의 뒷이야기 등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 문화예술계 쓴소리와 단소리, 이당금의 문화마실. 네, 지난 1일 민선 8기가 출범했습니다. 지난 시간 이당금의 문화마실 코너에서는 문화예술계 현안과 관련해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민선 8기 문화예술 정책이 얼마나 지속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당금 푸른연극마을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뜨거운 여름 건강하시죠? 건강 못 하셨던 것을 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전해들었습니다. 지금 아팠습니다. 좀 어떠십니까?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감사합니다. 헬스케지신 것 같습니다. 브이라이브. 네. 자, 지난 1일 이제 강기정 광주시장이 이제 취임을 하면서 새로운 광주시대 준비위원회에서는 새로운 광주를 담는 첫 번째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네. 이 내용부터 잠깐 정리해 주실까요? 너무 궁금해서요. 저도 보고서 얼른 봤습니다. 네. 그 강기정 인수위원회가 민선 8기에 그 5대 시정 목표와 135개 실천 공약 정책을 정리한 그 결과 보고서로 5+1 현안 사업을 검토하고 민선 7기에서의 그 정책 개선과 수정 보완 상황을 통해서 민선 8기에서는 새롭게 기획해가지고 민선 8기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혁신과 조직을 운영한다라는 내용의 보고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7월 8일날 이게 발표되었고 그 보고서를 보면은 큰 틀로는 광주의 그랜드 비전을 담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도시, 민주인권 평화의 광장도시, 그리고 노동과 가치의 도시가 어우러지는 기회의 도시로 만들겠다라는 게 광주 비전의 청사진이다라는 네. 게 보고서의 주요 내용이에요. 자, 강 시장이 앞으로 이끌게 될 광주시의 5대 시정 목표도 있던데 네.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그 5대 시정 목표가 사실은 이제 주요한 목표가 되겠는데 예. 먼저 내일을 주도하는 신경제 도시, 그리고 두 번째가 상상이 현실이 되는 꿀잼 도시가 되겠다. 그리고 따뜻하고 촘촘한 돌봄 도시, 언제 어디서나 안심한 도시, 그리고 모두가 성장하는 교육 도시의 비전으로 내일이 빛나는 기회의 도시 광주를 만들겠다라는 게 5대 목표더라고요. 네, 네. 그렇군요. 자, 이 5대 목표만 잘 실현되더라도 광주가 정말 살만한 도시, 꿀잼 도시, 성장의 도시가 될 듯 네. 싶은데 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문화의 문자가 안 보입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문화가 실종돼 있습니다. 사실 5대 목표. 저희도 항상 이렇게 새롭게 발표될 때마다 제일 네. 먼저 보는 게 문화예술 막 이렇게 쳐다보게 되는데 어디 갔습니까, 문화가? 예술이? 그러니까요. 도대체 이게 어디가 있는가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인데 아무리 이게 눈을 씻고 찾아봐도 잘 안 보여서 네. 그 안에 또 촘촘히 야, 한번 예, 들여다봤습니다. 인수위원회가 현안대책 TF 위원들이 30일간 현장을 점검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그리고 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시민의 안전과 광주 발전을 최우선으로 삼았다고 말했는데 현장 예술인 전문가 의견 수렴 관계자 간담회 저 요구받은 적이 없어가지고 혹시 저가 바빠가지고 못 예. 들었는지 아니면 다른 분들이 가셨는지 전화를 드렸는데 아마 바쁘셔서 못 받으신 것 혹시 같습니다. 그랬다면 좀 다행이고요. 그런데 그래서 예. 이 5대 목표별로 세부적인 내용이 적게는 27개에서 42개까지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5대 목표 어디에 문화예술 관련 정책이 있을까 다시 한번 또 꼼꼼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봤는데 상상이 현실이 되는 꿀잼 도시라는 그 두 번째 목표 안에 예. 온종일 활력이 넘치는 도시라는 부제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 아래로는 영산강 Y벨트, 글로벌 마이스 도시, 복합 쇼핑몰, 일상 속의 문화예술을 향유, 스포츠 건강 도시로 세분화되면서 또 그 아래 12개 사업 추진 계획이 있어요. 예. 너무 힘들던데요. 그냥 큰 카테고리 하나 만들어놨으면 좋을 텐데요. 어차피 문화 분야이니까요. 근데 이게 이제 문화만 담고 있는 게 아니라 예. 문화, 예술, 체육, 관광인데요. 전체를 다 하나에 근데 또 그렇군요. 그 문화, 영역별로. 체육, 관광은 보이는데 사실 예술이 안 보여요. 예. 그래서 이게 다시 12개를 또 다시 찾아봐야죠. 12개를 다시 한번 꼼꼼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가 영산강, 황령강변, Y벨트 익사이팅 사업을 하겠고요. 문화 산업 투자 환경 조성하면서 기업을 유치하겠다. 세 번째가 스포츠 건강 도시로 조성하겠다. 네 번째가 글로벌 마이스 도시로 구현을 하겠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일상 속의 문화예술 향유 기반을 조성하겠다. 여섯 번째가 동호인과 엘리트인들이 함께하는 체육을 만들어 가겠다. 그리고 일곱 번째가 지속 가능한 관광 산업 도시를 만들겠다. 그리고 여덟 번째가 시민과 함께하는 스포츠. 그리고 아홉 번째가 문화예술인 창작 지원 생태계를 조성하겠다.
10번째가 현장을 기반으로 한 관광 도시를 만들겠다. 예. 11번째가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기반한 그 기반을 구축하겠다. 그리고 12번째가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조성 사업을 정착시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안으로 복합 쇼핑몰 유치와 광주는 비엔날레 도시로 거듭나겠다라는 아주 큰 계획들이 있습니다. 예. 너무 숨차죠. 그러네요. 예. 그런데 그런데 뭐 영상과 와이 배틀을 익사이팅하게 아주 재밌는 곳으로 만들고 또 네. 공공항 부지를 연결해서 글로벌 마이스 도시로 구현하겠다라고 했는데 글로벌 마이스 도시 뭐 전시 컨벤션 도시를 말하는데 그 시설을 말하는데 네. 이게 도대체 뭐 어떤 도시를 말하는 겁니까? 저도 마이스인지 나이스 마이스입니다. 글로벌 나이스인 줄 알았어요. 마이스라고 읽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또. 마이스가 보니까 찾아보니까 미팅, 네. M 그리고 인센티브, 그다음 컨벤션, 예. 전시를 복합 그렇죠. 포괄하는 복합 산업으로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을 일컬을 때 우리 마이스 산업이라고 김대중 컨벤션 하잖아요. 센터 같은 곳이 마이스 산업의 하나의 이제 메카로 만들겠다라는 그렇죠. 그 어떤 대표적인 기반인 건물이죠.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런데 영산강하고 황룡강 일대를 인공 서핑과 물놀이 장소 그리고 다양한 레저 스포츠 뭐 장소로 조성을 하고 Y 벨트와 연결해서 그 공군 부지 등을 연결해 가지고 글로벌 전시 사업인 마이스 산업 마이스 도시 구현을 강조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방금 말한 것처럼 우리 광주가 사실은 공간이 없거나 무슨 거점이 없어서 노잼 도시인가요? 그러면 공간을 만들고 또 뭔가 건물을 만들면 뭐 꿀잼 도시가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거 계속 어떤 기반을 조성하겠다라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문화예술, 체육, 관광이라는 게 어떤 기반을 조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건물을 지어서 재밌는 거 그렇죠. 뭐 문화예술이 그 우수한 건 안에 아니잖아요. 어떻게 콘텐츠죠. 콘텐츠 그리고 그 콘텐츠를 어떻게 광주스럽게 광주화답게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올 수 있게 유도하느냐. 그렇죠. 이거는 거 그래서 그걸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스토리텔링화해서 예. 광주로 유도할 것이냐라는 건데 정말 계속 기반을 만들고 기반만 조성하고 그런 공간들 말고 물놀이 장소 만드는데 예. 사실 이런 것들이 다른 도시는 없는 건가요? 기반은 다 돼 있잖아요. 있습니다. 복합 쇼핑몰 훨씬 외에는요. 더 많은 곳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서울 예. 호텔에는 더 큰 익사이팅한 아, 뭐 그럼요. 수영장도 있고 예, 풀장도 있고 엄청난 그게 있는데 사실은 이게 조성한다라는 것이 건물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컨텐츠에 대한 내용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또 12개 사안 중에서 예술을 위한 부분이 제가 찾아봤더니 예술이라고 나오는 게 일상 속 문화 예술 향유 기반 조성이라는 이 문장하고 네. 문화예술인 창작 지원 생태계를 조성한다라고 했어요. 12개 중에서 2개입니다. 근데 과연 이 조성인데 이 조성도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뭐 이제 앞으로 해 나가겠지만 네. 이 문제 또한 또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궁금합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꿀잼 도시 안에 일상, 관광, 문화, 예술, 체육, 분과에 참여하는 분과위원들이 도대체 어떤 분들이길래 아, 이렇게 현장에 우리 만들었을까? 예술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좀 담아내고 뭘 원하는지 네. 뭘 해야지 광주가 정말 재미있는 도시, 문화의 도시가 될지를 한 번쯤은 전화를 해서 여쭤봤으면 좋은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드렸을 인수위에서 텐데요. 현안 대책 TF를 만들어서 30일 동안 현장 예. 점검하고 목소리를 들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분들의 그 이제 3명이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3분의 이력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예. 호텔 경영학 전공인 교수님 예. 그리고 광주과학기술원 문화기술원 기술연구소 선임연구원 그리고 한국운동건강협회 대표이사가 3분이 들어와 있어요. 아, 어디에도 전문 예술가, 현장 예술가 그리고 전문가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럼 도대체 그럼 어떤 상황에서 이 문화예술 꿀잼 도시를 만들고 콘텐츠를 만들어서 기반을 조성하겠다라는 건지 네. 뉴스에서는 분명히 민선 8기 광주시장 방향성을 결정할 그 강기정 시장께서 새로운 광주시대 준비위원회로 실사구시를 추구하고 현장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게 특징이라고 했는데 예. 방금 들어보셨지만 현장 전문가 어디가 있을까요? 그래서 김광진 경제문화부시장을 선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온고에는 좀 준비해 네, 주시면. 그러니까 문화부시장인데 예, 사실은 문화경제부시장입니다. 문화경제부시장인데 그분이 문화 쪽에 어떤 것이 있는지 네. 제가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걸 직접 여쭤봤습니다. 보니까 예. 열심히 잘할 수 있겠다.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답변을 주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광주가 예. 지금 사실 문화경제부시장뿐만이 아니라
국립아시아문화 전당도 그렇고 계속 그 문화예술 관련된 기관 단체 장들이 전문가가 아니라는 것이 가장 큰 지금 예. 문제점으로 지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문화시민사회단체에서 또 계속 비판 성명도 내셨고 네, 그러지 네.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 지금 이 결국에는 광주 시대를 새로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현안들도 만들고 현안을 가지고 계승하고 또 이어갈 건 이어가고 새롭게 만들어갈 그럼요. 것은 새롭게 만들겠다고 하는데 예. 사실 결국엔 또 이 현장 안에 현장의 목소리는 또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예. 너무나 아쉽고요. 너무나 도대체 그렇다면 또 4년이라는 세월을 우리가 그냥 지켜만 봐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렇군요. 네. 아무튼 뭐 이제 막 첫 발을 뗐으니까 잘 하리라 생각을 하고 좀 문화예술인 분들 많이 좀 찾아뵙고 만나서 의견도 좀 들으시고 그러시면 네,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예. 그 복합 쇼핑몰 센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 제가 시청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문구에 보면 광주에 없다? 이제 광주에 있다. 복합 쇼핑몰. 그리고 딱 생긴다. 2022년 7월. 그리고 광주가 완전히 새롭게 달라진다. 쇼핑 테마마크 복합 쇼핑몰이 뭐 일신방지 예. 전일방지 그쪽 부지에 예. 뭐 이렇게 여러 지금 대기업들하고 그 어떤 컨소시엄 이루서 하겠다라는 뭐 제안이 됐네 예. 안 됐네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것도 참 큰 문제인 좀 더 것으로 지켜봐야 될 대목 같습니다. 네, 그 부분도요. 지적이 알겠습니다. 할 수밖에 없네요. 네, 지금까지 이당금 푸른연극마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